캐나다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은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2.5%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4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7월엔 승용차와 디지털 전자기기, 여행 경비, 전기 등이 물가 상승을 둔화시켰습니다. 신차 가격은 1년 전보다 1.4%, 전달보다 0.7% 떨어지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고차 가격도 지난해보다 5.7% 떨어졌습니다. 전자기기 9.4%, 여행경비 2.8%, 통신료와 의류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모기지 이자 비용은 연간 21%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임대료 8.5%, 자동차 보험료도 9.6% 상승했습니다. 재산세와 기타 수수료도 4.9% 오른 가운데 외식비는 1년 전보다 3.8% 높은 수준입니다. 식품 물가는 2.1% 상승했습니다. 5월 이후 다시 상승했던 식품 물가는 6월과 7월엔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 달간 가격 변화를 보면 항공료와 투어비, 숙박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활짝 열렸습니다. 앞서 연방중앙은행은 물가가 계속 둔화하면 금리 인하도 이어질 거라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TD은행 전문가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사라진 만큼 중은이 금리 인하를 멈출 이유가 없다며 다음 달 0.25%포인트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수석 경제학자도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중은이 이젠 경제가 다시 속도를 내며 성장하는데 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IBC 전문가는 노동시장 악화를 우려하며 중은의 금리 인하가 9월부터 계속되면서 올해 말 3.75%까지 낮출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중은의 차기 통화정책회의는 다음 달 4일입니다. 한편 지난달 온타리오주 물가는 연간 2.7%, 브리티시 콜롬비아 2.8%, 엘버타주는 2.7%, 퀘벡주는 2.3% 상승했습니다. 가을의 시작은 아직이지만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환경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평년보다 5도 정도가 낮은 수준이고 지난주보다는 10도가량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밤에는 기온이 11도에서 12도로 뚝 떨어지며 매우 쌀쌀합니다. 내일과 모레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3도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가을 같은 쌀쌀한 날씨는 금요일부터 차츰 풀릴 전망입니다. 금요일 낮 체감 온도는 29도이고 밤에도 25도로 높겠으며 주말에는 한여름 날씨가 다시 찾아옵니다. 토요일에는 체감 온도가 30도까지 오르고 밤에도 낮 기온이 이어지며 일요일은 기온이 더 올라 체감 온도가 33도에 이르고 밤에도 32도로 무더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주 비 예보는 없고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캐나다 철도 노조 파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 업계 등 북미 전역 공급망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오늘 캐나다 퍼시픽 캔자스 시티는 캐나다발 열차와 미국발 캐나다행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최대 철도 회사인 캐나다 국영철도 역시 운송을 중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를 연결하는 이들 두 회사의 직원 만여 명이 속한 노조는 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근무 환경과 타주로의 강제 발령, 복지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정부 지침이나 직원의 기본권은 존중되지 않은 채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파업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안전과 임금,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는 등의 협상안을 제시하고 구속력 있는 중재안도 제안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양측이 강경하게 맞서며
CPKC 노조는 파업을 통지했고 C에는 같은 날 직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오늘과 내일 극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는 한 목요일부터 파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매일 10억 달러, 연간 3,800억 달러 상당의 물류 운송이 중단되면 경제적 타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철도 운송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엔 치명적입니다. 대도시 세 곳에서 승객들의 큰 불편도 예상됩니다.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퀘벡주에서 통근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3만 2천여 명입니다. 광역 토론토 메트로링스의 밀튼 노선과 해밀턴 고역, 밴쿠버 트랜스링크의 웨스트 코스트 익스프레스, 몬트리올의 엑소 캔디악 등입니다. 이 메트로링스는 대체 노선이나 역을 알려주고 있고 트랜스링크는 파업 관련 상황을 알리고 있으며 엑소는 버스 투입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비를 절제하는 저소비 코어라는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12년 된 물병, 구멍난 고등학교 스웨터, 빈티지 의류, 오래된 가구 등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며 검소함과 미니멀리즘을 자랑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물려받은 것, 아껴 쓰는 것이 핵심으로 소박한 삶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거나 타인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주머니 사정은 좋지 않은 데다 젊은 층의 실업률이 나빠지는 현 상황을 보여주는 산물로 미니멀리즘의 리브랜딩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움직임은 있어 왔지만 소셜미디어 덕분에 저소비 트렌드가 더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실용적인 지출과 소비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할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인플루언서는 덜 사고 잘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며 쇼핑할 때는 이미 비슷한 게 있는지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렇다고 저소비에 충실하다 보면 정서적인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용적인 지출과 저소비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전문가는 강조했습니다. 예산에 맞춰 나에게 필요한 필수품이 무엇인지, 최대한 효용을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타리오주 놀수역 서쪽에서 무기 소지 혐의로 용의자가 붙잡혔는데 잡고 보니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2시경 무기 관련 신고를 받고 경찰이 놀수역 제인 스트리트와 셰퍼드 애비뉴 웨스트에 위치한 가정집으로 출동했는데 현장에서 장전된 탄창이 장착된 글록 23권총과 탄약들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무허가 총기 소지 관련법 위반 등 여러 개 혐의로 17세 소년을 입건하고 총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리젠트 파크에서 교통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벤츠 안에서 돌격 소총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쯤 색필 스트리트과 던다스 스트리트 이스트에서 검정색 벤츠 차량이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스트리트카와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 용의자 4명이 차를 버리고 달아났는데 이후 2명을 붙잡은 경찰은 세 번째 용의자를 체포하고 달아난 네 번째 남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벤츠 안에서 노린코타이 87 돌격 소총을 발견한 경찰은 추격 끝에 18세와 21세 용의자를 붙잡아 무허가 총기 소지, 금지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며 17세 소녀도 유사 총기 범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캐나다의 세후 가구 중간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인의 세후 중간 소득은 6만 800달러로 액수론 2021년 대비 2.5% 증가했지만 연율 인플레이션 6.8%를 적용하면 오히려 4% 소득이 줄었습니다. 특히 25세 미만 싱글맘 가정의 소득이 2만 5천여 달러에 그쳐 무려 15% 급감했고
25세 미만이고 인구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13% 감소한 17,000여 달러이며 25세 미만 부부 소득도 4만 5천여 달러에 그쳐 1년 전보다 9% 감소했습니다. 캐나다 코스트코가 올 가을 회원 가격을 인상하는 가운데 회원 가격은 나라마다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는 9월부터 캐나다 회원가는 골드스타 65달러, 이그제큐티브는 130달러이고 미국은 골드스타 회원가가 캐나다 달러로 112달러, 이그제큐티브는 164달러로 캐나다보다 더 비싸고 멕시코는 각각 37달러와 81달러로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저렴했습니다. 18개 매장에 있는 한국은 골드스타 39달러, 이그제큐티브 81달러로 멕시코만큼 낮았습니다. 코스트코는 캐나다의 108곳, 미국 611곳, 일본 33곳, 중국 7곳 등 전 세계 884곳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